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침 휴일이라 이렇게 줌 영상회의로 만나게 됐습니다. 6월 6일 14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으로 하는 수업이니만큼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 오늘 소개할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한번 공지해드린 적 있죠. 음, 챗GPT,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내가 인공지능 관련 책들을 몇 군데 구해서 봤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뭐 관광 사업,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충분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수업이니만큼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끝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PPT부터 설명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인공지능 스타트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또 2023년부터 본격화된 이후에 불과 1년 만에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시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과학기술을 말합니다. 이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데는 1956년,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의 그 조교수로 있었던 존 메카시라는 교수가 생각하는 기계라는 의미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생각하는 기계가 지금은 인공지능이란 말로 대체되고 있죠. 어, 그래서 어떤 그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AI 연구의 리더가 되었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계적인 지능적인 기계가 한 세대 안에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연구비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인공지능, 보통 알파고로 알고 있죠. 역사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 1950년에서 60년은 인공지능의 탄생 시기로 봅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대포장으로 1차적인 인공지능 겨울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2차 두 번째 인공지능 열풍이 있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인공지능 겨울 또 관심이 떨어지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1997년 IBM의 딥블루라는 그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언을 이기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때 화제가 됐던 것이 그 이후에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였죠. 이 알파고는 그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딥마인드가 2014년에 구글에 인수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프로토타입 버전인 알파고 판, 알파고 리, 알파고 마스터 등이 공개됐고 그해 2017년 10월에 최종 버전인 알파고 제로를 발표했죠. 이 알파고가 프로기사인 이세돌 구단과 5번의 공개 대국을 했고 그중에 4승 1패로 인공지능이 이기게 되는 그 1승도 그 1패도 인공지능 입장에서 1패 이세돌 구단의 이세돌 기사에게는 1승이라는 게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꽤 큰 의미를 줬죠. 아,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도 이기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와서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그 애플사가 에어팟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2020년에 웨어러블 장치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되고 사용자 명령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귀 속의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그 해에 9천만 대가 판매될 정도로 에어팟이 아주 유행을 탔죠. 뭐 에어팟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점점 더 진화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주머니에 제 주머니에 하나씩은 다 있게 됐죠. 삼성이 어 삼성의 제품도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뭐 중국의 제품까지 하면 이런 웨어러블 장치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술을 가지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2020년 2월 50여 개국에서 수집된 48억 킬로미터의 도로 운행 정보, 바로 완전 자율주행을 어, 목표로 시작한 오토파일럿입니다. 그리고 LG에서도 우리나라 LG에서도 2020년에 CNS에서 사기 거래를 탐지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그 금융거래 데이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상 거래를 98% 이상 적발해냈다고 합니다. 어, 뭐 B2B 간의 거래이긴 했지만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시사했던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또 우리 생활에 와 있는지 대표적인 걸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글이 만든 딥드림이라는 생성기입니다. 여러 화가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인데요. 여러분이 제공한 사진 이미지를 참고해서 학습된 화풍의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만들어 주는데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메인은 딥드림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들어가 볼까요? 사이트를 열고 딥드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딥드림.com. 네, 아니겠죠? 다시 딥드림, 딥드림 제너레이터. 네. 자, 이 사이트가 바로 딥드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제가 PPT에서 먼저 어떻게 시연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두 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준다. 딥드림 제너레이터. 인공지능에서는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꿈을 실현시킬 건지 물어보는데, 왼쪽에 보이는 반가 사유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려준 이미지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인공지능에게 주문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같이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보이죠? 인공지능이 그려주는 이미지들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화풍들이 보이죠?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그릴 수 있다는 예제고, 자, 그 중에 AI 스케일러에 와서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이미지를 제가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고, 네, 준비한 이미지는 바로 반가 사유상입니다. 반가 사유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클릭하면, 지금 이제, 어, 그, 그간에 어제 많이 써가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네, 에너지를 더 충전하려면 돈을 내라. 뭐 이런 거네. 그죠? 네, 어제 다 테스트하느라고 다 써버렸네. Get more 에너지는 이렇게 유료로 결제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 놈들이네. 그죠? 네. 어제 테스트하느라고 25% 세이브 20%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화풍의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해라. 자, 여기다가, 어, 바다를, 바다, 바다 위를 달리는, 어,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바다 위를 달리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가능할까요? 제너레이터가 부족하다는데. 자, 비디오로 바꾸고, 다시. 바다 위를 달리는 여성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근데 부족해서 될까요? 아, 네. 음, 비디오로 만들어지네요. 제너레이팅 비디오.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뭐, 인공지능, 특히 챗 GPT를 활용해서, 텍스트도 만든다, 뭐, 이미지도 만든다, 음악도 만든다, 뭐, 이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도 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제법 시간이 좀 걸리네요. 20%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충전해야지 사용할 수 있긴 했지만,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이미지를 생성시키거나, 또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 전혀 뭐 거부감 없이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설치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기 바랍니다. 구글로 로그인하면 되고, 초기에는 비용이 들지 않죠. 근데 이제 많은 작업을 하면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네, 비디오가 곧 완성되겠죠.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군요. 자, 85%.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그죠? 네. 어제도 테스트 해볼 때 이 정도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못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바다 위를 달리는 여성이라고 했는데 쳐다보기만 하고 있네요. 잘못됐습니다, 그죠? 다시 try again. 구름 위를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해줘. 주제는 배경 이 여자로 했습니다. 이 모델로. 아, 역시 20불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안합니다. 보여줄 수가 없네요. 어, 이 PPT로 보여줄 수밖에요. 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준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왼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로 제가, 신비로운 모습의 이미지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묘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 이미지. 그, 필름 퓨전이라는 예제의 여성을 가지고 발레하는, 제가 메이크 비디오 발레 모델 오너 빅 스테이지, 큰 무대에서 발레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우려면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은 팝하고 국내 팝하고 누구나 잘 알고 여러분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죠.
번역이나 대화, 이미지, 학습 카메라. 이건 뭐 한국어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라고 판단하, 일단 볼 수 있고, 저는 이 네이버의 파파고가 국내에서는 좀 보기 드문 한국어형 인공지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좀 더 이번 학습 차원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아이바라는 그 인공지능입니다. 아이바. 인간과 유사하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작곡도 하고 연주를 하는 인공지능이죠. 바흐나 베토벤, 모차르트 등 작곡가들이 쓴 교향곡 한 15,000곡들을 토대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그게 있는지 아이바라고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바. 아이바 인공지능. 여기 있네요. 아이바. The AI Music Generator라고 되어 있네요. 네.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은 이제 뭐 여러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되겠죠. 제가 어제 로그인을 했거든요. 대시보드가 뜨고 여기에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지. 네. 자, 이런 음악이 있는데 자, Create from a Style. 자, 제가 여기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음, 포크 락으로 해볼까요? 네. 락 스타일로. 자, 락 스타일로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락 스타일로 작곡을 바로 포크락으로 어제 만든 거고 지금 포크락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좀 기다리면 됩니다. 로딩 중. 네. 들어볼까요? 이렇게 작곡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정해가지고 그 종류의 음악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그 음악들이 쭉 깔리게 되는 거죠. 어제 만들었던 명상, 교향곡, 뉴 컴포지션 2에서는 명상 관련 이렇게 음악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서. 자, 이 아이바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그, 타입을 정하고, 그 타입에 대한 제너레이터, 크리에이터라고 선택하면, 작곡이 되는 방식. 지우고. 그리고 이제 챗GPT죠. 챗GPT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지금 앞에 봤던 뭐 딥드림이나 파파고나 뭐 아이바나 등등의 그 개별적인 인공지능도 있지만 챗GPT에 들어오면 챗GPT라는 플랫폼 안에 더 많은 또 서브 인공지능들이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 챗GPT가 오픈 AI에서 개발된 대규모 언어 생성 모델이라고 했죠. 자연의 형태의 응답이 가능하고, 그렇죠? 자연어 형태의 응답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놀라운 일인데 그 문서 작성이나 코드 작성. 코드라는 건 바로 그 코딩, 언어 코딩, 코드, 그다음에 정보 제공, 대화 수행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고 있죠. 특히 이 챗GPT는 GPT라는 그 기술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죠. 이 GPT는 구글의 논문인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내용의 그 논문에서 살펴보면 트랜스포머라는 바로 기술을 이용하는 바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서 언어의 복잡한 구조와 문맥을 더 쉽게 이해하고 생성될 수 있는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바로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잖아요. 그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구글뿐만 아니라 뭐 챗GPT, 오픈 AI, 뭐 삼성, 뭐 대부분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참 엔비디아의 주가는 놀라울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같이 개발된 거. 그 챗GPT의 GPT라는 건 바로 생성적이고 프리트레인드 사전 훈련된 거고 이게 2023년 3.5 버전이 나올 때만 해도 2021년 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챗GPT 4.05가 이제 발표됐죠. 최근 데이터까지 다 훈련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GPT에 사용하는 주요 기술 구조이고 복잡한 언어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고급 기술이 해당하는 거죠. 이런 사전 훈련된 어,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챗GPT는 뭐 이제 여러분 다 회원 가입해서 지난번에도 해봤을 테고, 챗GPT 4가 최근에 정보까지 반영되고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4.0까지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업데이트해야 되겠네요. 네, 4.05, 네, 더 업데이트가 됐겠죠. 또 확인해 볼 문제고 그죠? 네. 그러면 챗GPT 활용 분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블로그든 논문이든 뭐 여러 군데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술 작품과 디자인, 교육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비즈니스와 마케팅 전략, 챗GPT를 이용하는 그림 생성, 뭐, 뭘 못하겠어요. 그죠? 네. 제가 챗GPT에게 장마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의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한다. 글의 문단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고 글자는 200자로 한다라고 입력을 했더니 그에 해당하는 답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챗GPT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챗GPT. 저는 지금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나 그다음에 논문 작성의 리더나 어떤 문서 작성에서 이제 챗GPT를 더욱더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주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4. 네, 4.0, 4.05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메시지. 자,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글의 방법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200자로 만들어 봐라. 메시지를 던졌더니 장마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의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한다.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2000자로 맞춰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유료 버전이어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무료 이용자들은 이보다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유료로 사용하면 좀 빨라지는 거죠. 2000자 딱 맞춰주더라고요. 깜짝 놀랄입니다. 결론까지. 네,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라긴 아직 이러죠, 그죠? 챗GPT는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챗GPT 오픈 API의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픈 API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코파일럿이라는 겁니다. 코파일럿을 가보겠습니다. 코파일럿. 자, 코파일럿 로그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코파일럿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코파일럿을 앱을 설치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챗GPT4와 해당하는 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뭐 질문이 있네요. 이 질문 해볼까요? 산악 지역에서 10일간 여행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 어, 챗GPT 유료 버전을 이 코파일럿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네, 아주 꼼꼼하게 답을 잘 알려주죠. 그죠? 네. 여기에서 바다, 바다 그림을 그려줘. 이 이미지도 바로 그려주나요? 바다의 그림을 그려줘. 바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바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료인데, 유료 버전의 기능을 포파일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답니다. 자, 바다 그림이 나왔네요. 한 네 가지 정도의 그림이 나왔네요. 이런 이미지를 할까요? 제가 상상하지 않아도, 그 상상을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게 고마운 거죠. 기초를 이 챗GPT가 해주니까, 제가 고마운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더 이상의 다른 활동들을 해 나가면 될 테니까, 그죠? 자, 코파일럿입니다. 어, 그 인공지능에서 그 기본적인 그 자연어 생성 대화는 물론이고 이미지 만들기까지 또 다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리포트나 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코파일럿이었고요. 해변에서 짐 싸기 목록을 찾아줘 했더니 그 답을 줬다고 하고 다시 챗GPT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챗GPT의 기능, 챗GPT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탐색에 가보면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뭐 달리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있고요. 뭐, 뭐 여기 컬러북을 만들어주는 거, 로고를 만들어주는 거, 꽤 많은 종류의 그 플랫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마치 어플을 다운받듯이 다운받아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료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유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글쓰기, 연구, 교육,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래밍, 주제에 맞게 골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달리 한번 체험해 볼까요? 자, 달리.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3D 앤 메이크업 박스의 대표 대표 로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이미지 3D 프린팅이라는 회사잖아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물론 거기서 좀 더 변화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가 고갈됐을 때, 아이디어를 최초로 발굴해낼 때는 도움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린다, 그죠? 네, 두 가지 이미지 나왔네, 이렇게. 네. 추가 수정이 필요한 말씀해 달라고. 네.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줘. 네. 3D 프린팅 앤 메이크 박스라는 로고를 다 들어간 거 보니까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근데 약간 그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그런 그 어떤 정체성들을 느낄 수 있죠. 좀 더 간단해졌네요. 음. 좀 간단해진 왼쪽 게 더 마음에 드는데 이게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제가 아름다운 몰디브 휴양지를 연상하게 한 그림을 보여줘 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띄워줬어요. 어, 정말 휴양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몰디브 휴양지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보여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점점 더워지니까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그죠? 네, 괜히 그런 시원한 바다 이미지가 좀 그립습니다. 음. 어우, 조금씩 달라진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확인했고. 자, 또 다른 건 이제 컬러북 히어로라는 건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활용한 그림을 그려줘 했던 거고,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컬러북 제가 꺼내놨습니다. 자, 컬러북 히어로에서
이 플랫폼에서 얼룩말, 아프리카 얼룩말을 활용하는 컬러북 이미지를 만들어줘. 네. 뭐 일단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그 나머지를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더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엽게 만들어졌다, 그죠? 네.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클럽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GPT의 4.05 버전이 오픈됐다고 했죠. 네. 사이트에 가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니까 한번 볼까요? Hey, how's it going? Hey there, it's going great. How about you? I see you're rocking an open AI hoodie. Nice choice. What's up with that ceiling though? Are you in a cool industry style office or something? Well, 4.05의 can you 가장 take a guess at what I 큰 might be doing based 핵심은 on what I'm showing you here? 보고 듣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배경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Recording or production setup with those lights, trucks, and possibly a mic. It seems like you might be gearing up 질문뿐만 to do 아니라 내가 something.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Yeah. In fact, we've got a new announcement to make. That's exciting. Announcements are always a big deal. 제가 PPT 자료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실제 한번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 네. It is. 네.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잠깐 살펴봤고요. 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챗GPT가 그 3D 형태의 모델링도 가능하다고 제가 그때 잠깐 소개해드렸죠. 그죠? 잠깐 시연해드릴까요? 그때 보여드린지 아닌지 몰라서 코딩까지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챗GPT에서 코딩부터 해야 되겠죠. 챗GPT에다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파이썬 언어로, 파이썬으로 지름 50mm의 원통을 모델링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라고 코딩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이썬은 그 개발자 언어 중에 하나죠. 이 파이썬 언어로 지름 50mm의 원통. 네, 높이를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스크립트를 제가 긁었다가 스크립트를 긁어서 복사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이름을 777이라는 이름 텍스트 문서로 저장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모델링 툴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모델링 툴은 퓨전 360이라는 툴을 열어보겠습니다. 퓨전 360이라는 그 3D CAD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인기 있고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이, 그 금방 스크립트를 만든 걸 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준 그 코드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그웹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로딩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자, 떴습니다. 자, 유틸리티 가져와서 유틸리티에서
add-in, 스크립트, add-in, 스크립트 찾아와야 되겠죠. 네, 다운로드 폴더에, 아, 그걸 그냥 저장해서는, 스크립트 형태로 저장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시, 이 원문을 메모장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시, VS 코드라는 다른 언어로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생소하겠지만, 어, new text 파일. 그래서 언어를 나중에 하고요. 언어는 파이썬, P로 시작하죠. 파이썬 언어로 여러분들 붙여넣기 합니다. 자, 넣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장, save as, 다운로드에 아까 777로 저장했으니까 요 임포트 요 그대로 하죠. 뭐 그대로 저장, 파이썬 언어로 저장했습니다. 퓨전에서 다시 add-in 합치기에서 다운로드 폴더에 폴더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중지하고요. 다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요거거든요. 문서라는 폴더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cd AI 폴더에 얘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불러오죠. 스크립트에서 폴더 지정, 폴더 선택, 얘를 실행. 변화가 없나요? 안 만들어지네. 다시 높이를 지정하잖아. 지난번에도 안 돼서 제가 파이썬으로 높이 50mm, 지름 40mm, 원통을 링 스크립트를 보여줘. 다시 VS 코드에서 새 파일을 열고 너는 파이썬. 파이썬 붙여넣고 저장 1111 저장 퓨전에서 폴더에서 지우고 하나는 이전에 했던 거 지우고 오겠습니다. 폴더에 가서 하나만 남겨놓고 지우고 다운로드 스크립트가 없다고 나오네요. 다시. 이게 참 지난번에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저장 1 밖에 저장했네 그죠? 1111 저장 연입소 삭제
이 디자인된 걸 못 보여드리네요. 뭐가 문제가, 어디에 에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는 번에 이어서 또 실패해야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시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그, 그 오브젝트를 만드는 데까지 보여드렸는데, 추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정리를 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이 인간의 학습 능력을 뛰어넘는,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더 빨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인인 만큼 우리가 이제 관광 분야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관광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연구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기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 같아서 참고했고, 제가 오늘 이번에 참고했던 책은 두 가지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 챗 GPT로 돈 버는, 돈 버는 10가지 아이템. 이게 하나 책이었고요. 자, 도서 검색을 좀 해주면, 도서. 자, 이 책입니다. 챗 GPT로 돈 버는 요 책, 10가지 아이템이라는 책, 신은정 광문각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요 책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음, 누구나 쉽게 배운 인공지능 스타트. 인공지능 스타트. 누구나 쉽게 배우는, 네, 이 책이네요. 네, 이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보고, 소개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날,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단주 수업을 하고 이번 학기 관광정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좀 기존에 연구한 다른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연구하는데 이번 학기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소개했습니다. 뭐 하여튼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